네, 오늘 발표된 보유세 최종 개편안에 대해서 경제부 임세흠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임 기자, 이 개편안 내용 살펴보면요. 조세 정책의 반향이 분명히 드러납니다. 결국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 더 걷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? 네, 목표는 분명합니다.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 부담을 더 늘린다는 겁니다. 네. 대통령 직속으로 힘이 실린 특별위원회의 방안이고 부자 증세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. 이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 채택된 방안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내용입니다. 네, 그중에 가장 강력한 안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정부가 목표한 내용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인데요. 네. 이번 이렇게 세제가 개편이 돼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늘어난 세금이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가 하는 실효성의 의문도 들거든요. 맞습니다. 권고한 대로라면 내년에 고액주택을 가지고 있는 27만여 명이 900억 원의 세금을 더 부과되는 거거든요. 네. 이걸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당 33만 원입니다. 물론 집값이 아주 비싸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최근 2, 3년 새처럼 집값이 수천만 원 또 수억 원씩 오르는 상황이라면은 세금을 1년에 뭐 몇십만 원, 몇백만 원 더 낸다고 해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. 그렇죠. 이번 안이 그대로 시행이 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을 때보다는 부담이 적은 상황이고요. 네. 그래서 이번 방안이 투기 수요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쉬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네, 또 주택이 3채 이상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안 네. 이거는 일단 또 빠졌거든요. 네, 재정특위는 그 공을 정부에 넘겼습니다. 정부에 대해서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별도 세율, 그러니까는 더 높은 세율이 되겠죠. 네. 이걸 포괄적으로 권고한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오늘 특위가 내놓은 것만으로는 다주택자 증세나 부자 증세를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이와 함께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실제 주택 가격을 더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에 밝힌 내용인데 시가의 50에서 70% 수준인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 그만큼 세금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거죠. 이런 방안들이 모두가 시행이 된다면 주택 시장 안정 그리고 조세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노려볼 만합니다. 네, 오늘 또 권고안에서 눈에 띄는 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에 대한 언급도 있거든요. 네.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네. 내리게 됐어요. 그럼 뭐 해당되는 사람이 수십만 명으로 더 늘어날 텐데요. 그 내용뿐만 아니라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었는데 이것도 줄이라고 광고를 했거든요. 네. 두 가지 모두 계층 간 또 소득 종류 간의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. 이자나 배당금 소득은 그동안 저 같은 월급쟁이들이 받는 월급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을 받아왔거든요. 그런데 그 금융소득도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기준을 1천만 원까지만 봐주겠다는 내용입니다. 1년에 이자 1천만 원을 받으려면 2억 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5% 정도는 얻어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 해당은 사항은 이 서민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일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임세흠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.